네, 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 빨간 날이죠? 그리고 주말이 하루도 플러스 된 날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기분도 상쾌한데, 뭐 미세먼지 빼고는 다 좋을 것 같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자, 11시까지 저는 실시간으로 그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력하고 있다, 뭐 좋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들 뭐 정상이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배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그냥 같은 화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니만 왜 그렇게 갑자기 장 마지막 한 2시 반부터인가요? 3시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계좌에 어떤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대북주의 이벤트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벤트나 호재 앞에 놔두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경우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성이 심한 곳에서는 우리 그거는 중급 이상자들에게만 수익을 좀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하고요. 우리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있고 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수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 지수가 갑자기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어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떨어진 건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지금 지수입니다. 우리가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이기는 주식 투자 매매는 없습니다. 아무리 매집이 잘 되었고 아무리 좋은 호재와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특정한 그 수혜주가 업종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수가 폭락이 되고 있을 때 어떤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투매의 심리가 딱 시작이 된다면은 이성을 잃는, 그냥 던지는 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지수를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코스피를 연결한 선입니다.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네. 자, 이런 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합니다. 그리고 막 패닉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로 이 코스피가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15%를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개별 종목,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큰 종목, 시가총액이 높은 걸 제외한 나머지 기타 종목들은 20%, 또 내가 좀 시장에 소외된 거라면은 30%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선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죠? 다시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팔고 좀 관망하는 시간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여기, 그리고 여기, 최근이 아니죠, 작년이죠. 그리고 여기. 자, 저는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박스권. 그리고 또 뭐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 위에 자리가 또 박스권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쉽죠. 네. 자, 어떻게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안에 이 선을 접근하다 보면은 분명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돌파하기 힘든 자리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선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 안에 위로 안착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선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가 돌파하고 난 뒤에는 횡보가 좀 몇 번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저점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매물을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터치를 했을 때는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을 돌파하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한 세네 번 하다가 뚫리지 않다면 다시 단기적인 고점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서 더블 바닥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등에 성공하죠. 자, 그리고 퐁당, 퐁당, 퐁당. 지금 여기 곧 저점,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횡보에 저점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죠. 자, 그렇지만 자, 1.6% 솔직히 조금 과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올라갈 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 모양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자, 전혀 조정 없이, 전혀 그 몸 단장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달려 올라갔습니다. 저기 보시죠. 자, 여기는 한번 툭툭 치다가 지금 훅 떨어진 자리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과도하게 밀렸다. 그게 바로 대북 그 북미 회담이 조금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밀린 거죠. 우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북한과 한국의 저기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현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두고 우리가 열어두고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반등해서 다시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는 좀 그렇게 보자. 자,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떨어졌죠. 자, 제가 분명히 찝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지지된 자리, 저항된 자리, 다시 저항된 자리, 요번에도 저항된 자리들이 계속 있었더라. 그리고 한데 맞고 지금 훅 떨어진 거죠. 코스피에 대해보다는 코스피가 코스닥이 좀 더 지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자체가 별로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거죠. 자, 지금은 얘가 언제 돌릴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위치죠. 자, W 바닥을 만드는 꼭다리를, 그죠? 자, 여기를 지지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리고 62평선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제 여기로 올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좀 내려가려면 아직도 더 휘둘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보유, 그 다음에 포트 관리. 포트가 만약에 대북주가 뭐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있었다면 대응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습니다. 초보 투자자님들은 대북주가 많아봐야 한 개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개, 세 개일 경우에 자, 뭐 한두 개 정도는 완전히 손절이나 혹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끝낸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 가지고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밑에서 어느 정도 돌릴 만한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 평균 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곧바로 수익을 조금 더 빨리 챙긴다든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대응이 전혀 없이 대북주 그냥 남들 올라갈 거니 그런 생각하면서 남들의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예측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저는 이제 대북주 다루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대북주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려면 정말 끝이 없죠. 정말 끝이 없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대북주가 굳이 나누자면은 자,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좀 대장주에 속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특수건설부터 해서 우원개발,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대하TI 뭐 이런 애들이 20%씩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현대로템도 12%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이 어떤 대장주였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자,
보시면은, 자, 대북주가 비슷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월달부터,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남과 북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대통령. 그리고 난 뒤에 강한 시세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이걸 1차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들해졌죠. 단기적인 그 재료의 소멸이었는데,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2차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차 파동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길게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자, 길게 행보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줬고요.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겁니다. 저 여기 상단만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또 리스크를 또 감수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고점이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캡처가 왜 안 되나? 네. 자, 1차 파동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차 파동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선이 이제 고점을 연결한 특정한 선이에요. 저점을 연결한 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급등하고 난 뒤에 요렇게 만들다가 여기 상단선을 돌파할 때는 또 강한 이 시세만큼 그 똑같은 방향으로 쫙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현실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언제든지 여기 다시 찍고 여기 다시 찍고 여기 다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도 약간 우하향으로 살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다시 꼬리를 올려가지고 여기 다시 올려줬어요. 만약에 얘가 다시 여기를 살려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박스 안에서 행보를 한다면은 또 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하는 거 봐서 상단쯤 되면 어느 정도 팔아내고, 다시 여기서 돌릴 때 다시 사고, 다시 위에서는 팔고, 이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다음 주 얘가 다시 한번 흔들려가지고 밑으로 여기를 깬다면은 그때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속 긴 시간 동안 다시 행보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돌릴 때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여기는 바닥일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바닥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손절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조금 더 안정된 W 바닥을 만드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겠다. 손절하고 안전한 매매를 바닥에서 100% 다시 시작하겠다. 두 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둘 다 정답일 수도 없고요. 둘 다 오답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내가 잘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재 현금의 보유 그리고 비중의 관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대북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그 모멘텀의 소멸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멘텀이 소멸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모멘텀 소멸되지만 결국에는 얘가 3년 혹은 5년 봤을 때 여기 가 있다는 거죠. 쭉 올라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여기가 지금 8월 달이에요. 올라가는 날이 지금 10월 달이에요. 내려가는 달이 11월 중순, 12월 달이고, 다시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내 계좌가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하는 세력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죠. 다시 또 기다렸다가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작은 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이 돈이 만약에 1년, 2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결국 가지게 되는 정말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라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굳이 기다려서 하려면 이런 데서 사야 되겠죠. 이런 밑에서 사야 되겠죠. 자, 현대로템만 보고 있는데 대북주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이건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건산업 보냐면요, 제가 이건산업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자, 1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2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3차 파동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폴짝 여기 띄었어요. 여기 윗꼬리를 띄면서 올렸어요. 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줬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이 부근에서. 가까이서 볼게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물론 분봉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자, 이런 큰 추세입니다. 자, 이 큰 추세를 돌파를 해야지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 잡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자, 요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쯤에서 들어갔어요. 자, 이런 작은 추세가 있었습니다. 퐁당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추세로 전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 여기 상단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조금만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길래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손해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2점 몇 %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게다가 단기적인 추세선마저도 지금 깨면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까지 기다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월요일장이 여기 다시 이렇게 빨간 봉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렇게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의 자리는 바로 여기였죠. 저의 손절의 자리는 여기였고요. 자, 2차 손절의 자리는 여기였는데 둘 다 지금 깨진 거고요. 자, 돌파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이 추세선, 이 패턴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했다가 안 되면은 강하게 좀 이렇게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를 잘 지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북주가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여기서 쭉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차에서는 아무래도 1차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우리가 예측하기 쉬웠는데, 자,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또 여기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바닥인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정확하게 포착을 해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렸어요. 뭐냐면 이게 부활한 대북주라는 내용으로 2018년 7월 28일 날 올린 내용입니다. 이때 보시면 TV 전문가들도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계좌에 보탬이 되고자 신경 써서 올려봅니다. 이때도 오지랖 장렬이죠. 대북주의 하락 멈추고 호재성, 뉴스 동반, 반등한 흐름. 자, 테마주는 초반에 상승 움직임이 포착될 때 얼른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한두 주 지나면 늦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W 바닥을 만들 때는, 자, 첫 번째, 오랜 하락 추세 멈추고 최소 W 바닥 돌리는 모양을 일치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같던 조비나 급등 직전 공매도가 심하게 들어오는 외인들, 강한 매집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초보자들은 좀 보기 힘듭니다. 예, 그럼 죄송하고요. 이렇게 일단 적어보았습니다. 자, 김정은, 문재인 만난 날 철도주가 상한가를 찍으면서 대북주가 상승했듯이
이번에도 이래저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북주는 정말 많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전선, DMZ, 비료, 광물, 건설. 자, 반드시 W 바닥을 만드는 것을 확인합시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것도 추세예요. 추세. 추세적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 1차 파동 있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W 바닥 만들면서 여기를 딱 뚫는 모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빵 치죠.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을 할 만한 자리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조비입니다. 조비도 W 바닥을 만들어서 빵 뜨여 올렸죠. 그리고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W 바닥을 만들고 더 이상 바닥에 저점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저점을 올렸습니다. 현대로템도 W 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렸죠. 자, 그리고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건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여기였죠. 여기서 반전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 다시 만들어가는 추세. 자, 이쯤에서 고점까지 못해도 한 20% 수익은 나는 거예요. 자, 현대로템은 이 정도 났지만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보세요. 자, 강하게 떨어졌어요. 자, 다행히 이제 박스권을 지금 잘 올려가지고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보였지만 100%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 월 화장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대하티아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하티아이는 돌파를 분명히 했어요. 고점을 연결해서 돌파했지만 다시 훅 떨어졌어요. 자, 돌파한 자리에서 조점을 연결했습니다. 그죠? 자, 요런 자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오버슈팅이 난 자리죠. 자, 이게 맞죠? 혹은 뭐 이렇게라도 볼까요? 네, 이렇게라도 뭐 봐도 관계는 없지만 저 안전하게는 좀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추세선이었단 말이에요. 지지가 되었고, 저항이 되었고, 살짝 뚫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바뀐 거죠. 그리고 한 뒤에 꽝 찍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도 추세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가든지 혹은 이렇게 가든지 가야 되는데 밑에 하단이 깨졌어요. 그리고 오랜 추세선이었던 이 자리도 지금 깼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다 없다. 그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추세선은 살렸어야죠. 이 추세선 살렸어야지. 자, 그렇다면 여기선 손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지. 자, 그런 대응을 여러분들 좀 하시라 라는 겁니다. 내가 대응 방법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시그널, W 바닥을 만드는 그 시그널도 포착하는 방법을 배우자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거 모르면서 막 들이대면은 귀중한데 소중한데 자산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측 가능한 영역 대 그렇지 못한 영역.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싸울 것인가? 나는 어디서 대응을 할 것인가? 배팅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위험한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인식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 스스로 그게 느껴진다면은 조금 이제 나의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개인 투자인들 분명히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작게 수익을 내셔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사가지고 뭐 500%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검색하실 필요가 없죠. 자기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내가 자꾸 매매 기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정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좀 귀를 기울여셔서 좀 들으셔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이제 제 채널 통해서 많이 이제 올리죠. 제 영상이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제 암학회 관련주를 제가 정리해서 올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강하게 막 암학회 관련주들이 강하게 뛰어 올렸습니다. 셀리버리라든지 뭐 그런 애들도 그렇고 8% 가까이 막 올랐다가 장 마지막에 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렸어요. 자, 장 초반에 오르다가 시장이 눌려서 눌린 거는 걔들은 앞으로도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바닥에서 올리는 거, 스마트 팩토리 지금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릴 만한 내용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는 뭐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이제 충분히 올릴 만한 그런 자리들. 네. 멀티렌즈 관련 중에 미리 오른 거 말고 또 오르고 있는 괜찮은 자리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만 잘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 통해서 이제 항상 이제 집어드리고, 그리고 그 손절이라든지 혹은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 다음 매물대가 어딘지 이런 것도 좀 제가 드리면서 추세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자, 이제 괜찮죠? 시장은 이제 화장품, 면세점, 항공, 그다음 여행 관련주,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OLED 반도체도 지금 이제 좀 괜찮았죠. 삼성이 금요일 날 3% 정도 가까운 이제 떨어진 하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네. 지수랑 똑같죠. 이렇게 올리다가 탕탕 치다가 지금 훅 떨어졌어요. 얘가 어디서 반등해 줄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은 한 4,500원 정도 선에서는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죠. 알 수 없어요. 외인들이 또 엄청나게 또 팔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 어제 팔았는 내용입니다. 자, 190만 주를 팔았어요. 190만 주. 그동안 어딜 봐도 190만 주. 130만 주를 2월 15일에 팔고, 그리고 2월 8일날 130만 주 다시 한번 판 거 말고는 계속 샀어요. 근데 지금 역대 지금 최고 금액이죠. 최고 지금 물량이죠. 최근 1월달 들어서 1월 23일 이후로 처음이네요. 자, 이제 이게 연이어서 계속 연결될지 아니면 다시 외인들이 다시 들어올지 그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러겠어요. 강하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개인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저는 한 번 더 이만큼 눌러서 털었다 갔으면은, 내가 외인이고 돈이 많고 시간이 있다면은 다시 쭉 내려가지고 개인들 털어먹고 다시 올리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월 시작할 때 그 내용들 당장 덥석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걸 보고 사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OLED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살짝 관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면 한 반 정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다시 또 안정되게 또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좀 그런 어떤 안정된 매매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자, 이런 부분들은 자, 눌리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사면 되고, 수소차는 아직 좀 정신이 없죠.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고, 개별 종목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시작됐죠. 금요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암흑회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바닥을 너무 기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젠백스 같이 그 신신제약 그리고 명문제약 그런 애들처럼 그 치매 관련주들이 또 정부가 또 미는 관련주죠. 좀 그런 애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북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가능한 곳에서 우리가 사자. 그리고 무대응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존버는 내 돈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무대응을 하셔야지 모르고 무대응을 하시는 거는 내 돈 여기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소 라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잘, 내 돈을 지켜가면서 안정적인 매수를 하자. 자, 대북주 3월 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내려가는 흐름이 있다면은 조금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자리가 만드는 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스토리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는데, 그럼 언제? 이렇게 아직까지 물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실시간 방송 한번 제가 이번 주말에 오늘이나 내일쯤 해서 다시 한번 그때 들어오시면은 대형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고요. 앞으로 더 좋고 유익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 업종이나 테마 그런 종목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